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소식과 외신까지 한눈에 짚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참 바쁜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네. 오늘 이제 이 사이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가장 좋은 6개월은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9월, 10월은 안 좋은 달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너무 좀 좋은 마지막 9월, 10월에 마지막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11월은 또 원래 좀 좋은 달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우려되는 11월 올해 마지막 남은 것 중에 가장 남은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죠. 11월 5일 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걱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고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물어보면 그분들한테 고민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면 되겠느냐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좀 되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별로 많은 분들이 답을 잘 못합니다. 마냥 그냥 뭔가 좀 불안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되면 뭐가 어쩌고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쩌다 얘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뭔가 좀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수는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모두 역사적 통계를 갖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과거의 통계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다우지수만 하더라도 한 150년의 역사고요. S&P 500만 하더라도 1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계절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많은 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6개월은 늘 말씀드리지만 11월부터 4월까지였습니다. 네. 안 좋았던 것이 4월부터 9월이라고 10월이고요. 12월부터 4월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얼추 11월부터 4월까지는 7%가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승 확률은 7.7%, 77%니까 10번 하면 한 7, 8번 정도는 좀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장 안 좋았던 건 제일 아래에 있는 거죠. 5월부터 10월입니다. 그래서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분들도 내년에도 아마 또 들으실 텐데 그때도 여기 보시면 그때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다만 상승률이 저조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상승 확률은 54%, 64%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여러분들 수많은 그런 소리를 들을 텐데 그래도 미국 주식 꾸준히 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만 좀 덜 내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만 말씀드렸는데 좀 좁혀보겠습니다. 절반을 한번 줄여보겠는데요. 그럼 가장 좋은 3개월 언제냐? 가장 좋은 3개월이면 딱 지금입니다. 10월, 11월, 12월이 또 가장 좋았던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사회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11월이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던 달이거든요. 평균적으로 4.4%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10월, 11월, 11월 속해 있는 이 3개월이 가장 좋았던 그런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좁혀보면 가장 좋은 10일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10일. 가장 좋은 10일은 역사적으로 10월 28일부터 그 다음 열흘 동안이 가장 좋았던 것입니다. 딱 지금이네요. 딱 지금이 예. 시작됐다고 보셔야 네. 되겠죠. 작년에는 10월 23일이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월 28일 막 시작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더 좁혀보겠습니다. 다음 가장 좋은 닷새를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닷새. 닷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할로윈에 상당히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만 미국에서는 할로윈 트레이드란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것은 10월의 마지막 3일과 그 다음에 11월의 이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닷새 동안에 보면 또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1월 말에서부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의 닷새가 가장 좋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어떤 쪽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11월부터 5월까지만 보면 우리가 대형주가 있겠고 중소형주가 있겠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갔던 경향성이 있습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또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계시는데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2016년에 됐을 때 보면 처음에 6개월 동안에 좀 중소형주가 좀 강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절성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좀 노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수익률과 그동안 수익률과 상승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대통령 선거가 포함되어 있는 4분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분기인데요. 주요 섹터별과 주요 지수별 흐름을 보면은요. 최근에 좀 약간 쉬고 있지만 10월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거는 금융주 중 대표적인데요. 금융주가 그 대통령 선거에 있는 4분기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5.7%. 다음에는 소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는 S&P 600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S&P 400의 중형주인데 각각 5.3%와 4.1%로 금융주, 소형주,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것도 역사적 통계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주라고 우리가 통칭하면 XLF라는 것이 ETF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자주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중형주요. S&P 400. S&P 400은 S&P 기준으로 보면 500등부터 900등까지입니다. 시가총액. 그럴 때 엄청 큰 겁니다.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게 IJH라는 ETF가 있겠고요. 조금 더 뒤로 가면 600등, 900등부터 1500등까지 600개로 모아놓은 것이 IJR ETF 등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100여 년의 역사가 있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6개월, 11월에서 4월까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5월에 떠나서 10월에 돌아와라. 자, 이제 돌아와야 할 시즌인데 앞으로 11월의 시작 어떨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 주가의 성적표 좀 좋게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 외신에서는 역시 실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켓워치에서 다뤘습니다. 알파벳 시간 외 급등. 네, 뉴욕 증시 구글 알파벳 깜짝 실적 발표 예상치 초과.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시간 외에서 폭발 급등이고요. AM들은 조금 좀 달랐고요. 분위기가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여하튼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스닥이 오늘 올라가면서요. 나스닥이 7월 10일 이후 거의 3개월하고도 11일 만에 오늘 결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에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흔히 해서 빅테크들이 앞장섰는데요. 오늘 정규장이 밤에 열리면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알파벳이 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알파벳이 정규장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일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 나온 거 보고 지금 발표문만 보면은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커 보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도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주당 얘기 한마디로 이제 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1.85달러가 예상되는데 2.1달러가 나왔고요. 딱 성적표로 간단히 보시면 익숙하실 텐데요. 초록색이 많이 나오면 성적이 아주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구글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가요. 108억이 예상됐었는데 113억 달러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가 늘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지금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벳의 오늘 CEO가 이미 레터를 통해서 한 얘기를 보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들은 이제 GCP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속화된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속화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바로 이 부분은 AI에 대한 기초 인프라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솔루션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드렸던 GCP 프로덕트까지 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속화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마디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오늘 구글의 소위 알파벳 주가의 시간에서 지금 4, 5%까지 올라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지금 급등이 정규장까지 이어질까? 그 부분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이 AMD가 지금 실적 발표했고요.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은 왜 좀 실망이었나요? 네, 오늘 AMD 실적담 나름 나쁘진 않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폭발적인 비트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이던스인데요. 가이던스가 약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가이던스가요. 그러니까 미국 주시장은 실적 맞추는 것도 뭐 당연시 여기고 가이던스를 올리거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이던스 자체가 월가 예상치를 0.1에서 한 0.5% 아주 조금밖에 못 미친 건 맞지만 좀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자신감이 여전히 피력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AMD도 분명히 좋은 회사지만 엔비디아를 충분히 갖고 가신 분이 AMD를 하셔야 맞죠.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서 겁나서 AMD를 가시는 순간 수익률에서는 크게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는 오늘 시간 내에서요. 주가가 막 2, 3%, 뭐 1, 2%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당이익이 2.58달러에 예상했는데 2.71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도 기세 이상이 나왔고요. 비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 물론 구조조정하는 거가 뭐 나쁠 건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비자가 인력 조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AI에 대한 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비자의 CEO도 이런 얘기를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소비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 경제 어렵고 미국의 소비가 좀 부진할 것 같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미국의 소비 상황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목소리라는 딴판의 세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지 지금 미국 시장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예. 알파벳과 AMD,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정규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신입니다. CNBC에서 다뤘습니다. 상승 여력 최고의 종목 웰스파고가 꼽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티파이인데요. 요즘 많이 듣는 기업이죠. 국내 가수 블랙핑크 로제와 파스트 브루노 마스의 협영 아파트가 스포티파이에서 1등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좀 들리잖아요. 그 스포티파이죠. 네, 맞습니다. 예. 스포티파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예전부터 해갖고 멜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알파벳, 구글의 그 어떤 뮤직이라든가요. 그리고 그 유튜브 뮤직이라든가 그 애플 뮤직 많이 듣고 있는 것도 맞고 전 세계적으로 맞는데 세계 1위는 압도적 1위는 스포티파이가 그 음원 스트리밍 시장 1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로제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진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데뷔했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종각 이런 데서 아마 크게 브로마이드를 해놓고 행사를 했던 것도 스포티파이가 뉴진스랑 했거든요. 바로 그만큼 지금은 세계 이런 스트리밍 시장은 한마디로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웰스파고가 이번에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420에서 470 올려놨는데요. 목표 주가 그 마진이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도 인상하고 오디오북이라든가 번들 상품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겠고요. 또 제품 믹스가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레이블 기업, 쉽게 해서 음원 회사, 음반 기획하고 이런 회사들과의 어떤 수익 배분을 통한 동시에 소위 수익을 창출하는 쪽에서 계속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몇 가지 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에 급증하는 부세, 이건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금 32%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고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팟캐스트까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팟캐스트가 한물 갔다 얘기를 저도 많이 주위에서 듣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네. 이 스포티파이가 지금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바로 팟캐스트 때문에 그렇고요. 팟캐스트 하는 거가 다양한 DJ나 다양한 강연 이런 시장을 지금 스포티파이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위 10대 친구들의 80% 이상이 지금 스포티파이의 구독자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스포티파이의 힘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여기 보여주시면 스포티파이에서 하는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보면 제일 위에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딱 나오고 이건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한 10위 정도 보면 BTS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글로벌 어떤 음원 시장의 최고 강자다. 그러네요. 그래서 앞서 뉴스에서도 요즘 아파트 보면 첫날 1위 했다 이런 거 나오는 거가 다 네. 스포티파이를 인용하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빌보드였지만 요즘 스포티파이가 더 이제 하기 때문에 딱 그런 예. 흐름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 투자 의견 보면 최근 들어 보면 올라간 것밖에 없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시장에서의 최고 회사고 이래서 이게 바로 넷플릭스 같은 거다. 그 음원 시장에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필수적인 구독하는 어떤 앱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 스터디 특히 젊은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악을 좋아하시면요.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즘 이런 것들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공연 시장 이게 그 경험 소비의 같은 얘기거든요. 늘 말씀드리면 공연 시장의 세계 1위는 제가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제가 전 세계 투어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투어하면 월드 투어하면 항상 같이 하는 데가 라이브 네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사상체육과 부킹홀딩스가 사상체육과 가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다. 있네요. 예, 예. 그런 것 좀 이해하시고 네.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팔고 떨어졌다고 사는 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주식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 미국 시장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스포티파이 음원 시장의 넷플릭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빌보드율 봤다면 요새는 스포티파이인데 압도적인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아파트가 참 스포티파이 매출에 아주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핫한 금융섹터 ETF인데요. 자, 오늘 S&P를 좀 압도하는 금융섹터 ETF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금융섹터가 전통적으로 XLF 같은 거 앞서도 보여드렸던 건데요. 최근 1년
최근 금년 들어서는 그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익숙하지 않은 ETF였는데요. GABF라는 ETF에 있는데요. 이것은 한 소형 자산 운용사가 개발한 건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갖고 이런 그런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금융회사인데 그중에서의 솔루션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늘리는 그런 기업들만 뽑아서 한 45개의 기업을 뽑아갖고 만든 ETF가 GABF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회사만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들 아시는 벅시셔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 팩트셋 같은 것도 여기 들어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형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